6월 16일 기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록의 주제는 총 3개의 드라마입니다. 3편 모두 다 OTT 오리지널 시리즈가 아니다 보니까 한 번에 공개된 작품이 아니에요. 그래서 매주 본방을 쫓고 있는 작품들입니다. 새 작품에 대한 기록이 시작되면은 여타 다른 기록들과 마찬가지로 스포일러가 가득 포함되어질 예정이니 스포일러에 민감하신 분들은 뒤로 빠꾸 하시면 되고요. 스포일러에 민감하지 않다, 미지의 서울을 보고 왔다, 노무사 노무진을 보고 왔다, 우리 영화를 보고 왔다, 그리고 그 작품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의 기록 끝까지 누려주시면 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저의 기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작품은 미지의 서울입니다. 하지만 이 미지의 서울은 제가 5편까지 보고 하차를 결심했어요. 그래서 제가 보게 된 이유, 그리고 하차하게 된 이유, 이렇게 순서대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보게 된 이유는 박보영 배우님 때문이에요. 제가 사람이든 배우든 한번 꽂히게 되면은 그냥 믿음과 신뢰를 갖고 쭉 필모를 따라가면서 그분들의 작품을 일단 찍먹하는 경향이 되게 세요. 그런 배우분들 중 한 분이 박보영 배우기 때문에 박보영 배우님이 나오는데 그럼 맛봐야지 하고 입문했습니다. 입문했는데 이게 웬걸? 박보영 배우님이 1인 2역을 해요. 그래서 와, 새로운 도전. 나는 늘 배우분들의 도전 응원하는 사람. 근데 그런 새로운 도전을 박보영 배우님의 아역 캐릭터로 제가 최근에 입문하게 된 이재인 배우님이 등장해서 그 배우님도 새로운 도전하는 모습을 다양하게 보여주니까 좋았어요. 내가 기대했던 것 이상의 맛을 볼 수 있었어요. 1화에서. 그러면서 이제 이 드라마가 어떤 내용을 전달하려고 하는지, 어떤 이야기가 전개될지 추측하면서 2화를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2화는 더 재밌게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미지, 미래라는 두 캐릭터를 성격이 완전히 다르게 묘사가 됐거든요. 제 판단 하에는 미지가 미래의 성격으로 풀이해내지 못한 해산의 갈등, 인간 문제를 미지가 갖고 있는 고유의 성격으로 그 갈등, 그 문제를 해소해 나가는 이야기가 나오겠구나 라고 추측이 섰어요. 미래의 모습이 나올 때는 시골에서 힐링하는 뭔가 힐링 이야기가 전개되고, 반대로 서울에서 미래의 역할을 하고 있는 미지를 보여줄 때는 사이다 같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청자에게 사이다 맛 시원시원한 카타르시스를 주는 이야기가 전개될 거라고 추측을 했고, 그걸 기대하기 시작한 거죠. 2화까지 다 보고 나서. 근데 3화부터 뭔가 제 기대와 다르게 꺾이기 시작했어요. 미지 역시도 점점 미래와 같은 성격으로 변하면서 미래가 겪었던 회사의 문제, 갑질을 미지도 똑같이 당하고 있는 거예요. 판타지적인 사이다를 기대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청자인 나는, 주인공이 2명이다 보니까 감정적 고통이 2배로 쌓이는 거예요. 시골에 간 미래는 힐링하는 게 아니라 계속 트라우마가 발현되는 모습이 나와, 서울에 있는 미지도 사이다스럽게 시원하게 쏙쏙 내질르면서 문제를 해소해 나가는 게 아니라 갑자기 미래화 되면서 끙끙끙 앓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 그러다가 이걸 봐야 되나 싶었는데 5화 마지막 장면에서 저는 결정적으로 못 보겠다를 결심했습니다. 한 3화인가 4화부터 미지를 은근히 도와주던 그 남자 캐릭터가 갑자기 헤이 나 흑막임 하는 모습을 딱 보여주면서 끝이 났잖아요. 5화 마지막에. 그 순간 결국에는 미지도 미래꼴 나는 모습을 어쨌든 보여주겠네, 그건 못 보겠다 싶어서 하차 결심. 힘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보면서 좋았던 점을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박보영 배우님의 1인 2역 도전 더불어서 이재인 배우님의 1인 2역 도전 역시 그 모습이 좋았다. 5화까지 보고 하차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드라마 추천, 비추천 대상을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추천 대상은 박보영 배우님의 팬분들은 응원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박보영 배우님이 어떤 모습을 보여줘도 좋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해드려요. 그리고 또 비추천 대상은 주인공들의 감정 소모가 계속 누적되는 고구마 전개를 싫어하시는 분들에게는 비추천합니다. 여기까지가 최근에 제가 봤던, 하지만 하차를 했던 작품 미지의 서울에 대한 짧은 기록이었고요. 하지만 이게 미지의 서울이 완결이 나면은 쭉 정주행할 생각이에요. 근데 그때는 1.5배속 혹은 1.25배속으로 볼 것 같아요. 그 감정적 스트레스가 쌓이는 그 구간을 최대한 빠르게
벗어나고 싶거든요. 그리고 다음 이야기하고 싶은 작품은 노무사 노무진이었나 노무진 노무사였나 먼저 보게 된 이유는 정말 우연찮게 봤어요. 이거는 미지의 서울과 달리 배우분들에 대한 정보가 1도 없었어요. 그냥 미지의 서울을 5화까지 보고 나서 이거 진짜 못 보겠다 했는데 넷플릭스 카트 창 안에 노무사 노무진이 딱 떠 있는 거예요. 이거 뭐지? 하면서 제목에 끌려서 봤어요. 근데 1화부터 바로 저로 하여금 이 드라마를 몰입하게 해줬어요. 그 이유가 뭐냐? 내가 미지의 서울을 하차하게 된 이유와 정반대의 매력을 가진 드라마였기 때문이에요. 이 드라마는 그 회차에 나오는 어떤 캐릭터 주인공들이 받은 감정적 스트레스를 빠르게 해소시켜주는 모습을 보여줘요. 특히나 이제 현실에서 약자라 할 수 있는 노동자들이 받는 어떤 고통을 보여주되 그 다음 회차에 곧장 풀어주는 방식으로 전개가 되는 거죠. 내가 미지의 서울에서 얻고자 했던 사이다 같은 맛을 여기서 보여줬던 거예요. 그리고 이 작품이 좋았던 이유는 일단 현실 사회에서 발생했던 사건들을 모티브로 해서 재구성하고 있다는 지점도 좋았어요. 또 6화까지 보면서 지금처럼 계속 현실에서 나타났던 혹은 현실에서 나타날 법한 어떤 사건들을 모티브로 해서 이렇게 재조명해주는 모습을 계속 보여준다면 내 입장에선 굉장히 좋았던 작품으로 남는 작품이 될 것 같다. 그리고 그러한 역할을 계속 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와 바람도 생겼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 보니까 비추천 대상이 굉장히 명확해졌어요. 이제 비추천 대상은 뭐냐? 현실의 어떤 문제를 드라마나 영화에 뭐하러 끄집어내서 작품화하냐? 그거 다 너네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나쁜 마음이다. 그런 거 하려면 드라마나 영화가 아니라 다큐로 만들어라. 왜 굳이 사람들 다 보는 드라마 영화에 가져와서 니들의 입맛대로 사건을 재구성해서 보여주냐? 그런 거 옳지 못한 거다 하시는 분들은 절대 봐선 안 되는 드라마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에 나타난 문제를 그대로 모티브로 해서 나온 드라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이걸 보는 순간 막 치를 떨면서 욕하실 텐데, 그러니까 애초에 서로 마주치지 않는 게 좋다. 여튼 그런 성향,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한텐 절대 비추천합니다. 추천 대상은 저와 같은 성향을 가지신 분들, 현실의 문제를 작품화해서 재조명하는 이야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하고요. 또 그렇다 보니까 1,000원짜리 변호사나 사이다류 이야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해요. 여기까지 노무사, 노무진에 대한 저의 기록이었고요. 마지막 3번째 작품은 우리 영화입니다. 이거는 디즈니 플러스 들어갔다가 정말 남궁민 배우님 얼굴 보고 그냥 곧장 클릭해서 본 드라마예요. 앞서 얘기한 박보영 배우님보다 더 믿음이 크고 짙은 배우님이 남궁민 배우님이고, 실제로 저는 남궁민 배우님이 나온 드라마에서 실패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남궁민 배우님이네? 처음 보는 제목이네? 무조건 봐야지 하고 딱 클릭한 거예요. 2화까지 본 입장에서 박수. 일단 2화까지 소감은 취향을 탈 것 같긴 하지만 내 취향선에서는 이거 무조건 명작 각이다 싶은 느낌을 정말 강하게 받았어요. 그리고 남궁민 배우님 때문에 클릭해서 봤는데 보너스로 전여빈 배우님까지 얻었어요. 전여빈 배우님이 나온다는 건 몰랐죠. 왜냐, 남궁민 배우님 얼굴 나온 이미지만 보고 클릭했기 때문에. 근데 전여빈 배우님까지 나오네? 대박! 무조건이지. 그리고 2화까지 봤는데 그 예상 그 줄거리가 되게 매력적이에요. 일단 오랜만에 전통 클래식 로맨스 드라마 같다는 느낌을 받았고, 그 느낌이 풍성하게 풍겨서 이거는 무조건 내 취향이겠다 싶은 느낌도 들고, 게다가 영화 자체를 다루는 드라마기 때문에 더 흥미로운 거죠. 그 전에 멜로무비에서 한 대 얻어맞긴 했지만 진짜 그건 박보영 배우님 아니었으면 절대 끝까지 완주 못했을 거야. 그리고 또 제가 계속 이 드라마를 몰입해서 보고 좋게 생각하는 이유가, 우리가 일상에서 볼 수 있는 일상 속 자연의 아름다움을 계속 포착해서 보여주거든요. 그게 전여빈 배우님의 캐릭터 성격 그리고 취미랑 연결되는 지점 때문이에요. 시한부를 선고받은 캐릭터다 보니까 일상을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소중한 일상을 기록
기록하는 게 취미인 사람이거든요. 캠코더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지 못한 시선으로 일상을 바라보는 캐릭터다 보니까 우리가 놓치는 아름다움을 포착하는 거죠. 그리고 그 캐릭터가 본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다시 전달해 주는데 그게 되게 예뻐요. 그리고 또 이 작품의 매력이라 하면은 장르는 일단 전통적인 로맨스인데 독특한 점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 옛날 로맨스, 클래식한 로맨스라 하면은 주인공이 시한부 인생이라는 걸 그 감정선이 최고조에 이뤘을 때 나오잖아요. 근데 이건 반대로 시작부터 나와요. 이 주인공이 시한부라는 게. 그렇다 보니까 이 드라마가 어떻게 전개될지가 더 기대가 되는 거예요. 장르는 정통적이지만 그 안에 장치는 또 뒤틀어 버린 거죠. 그렇다 보니까 더 흥미가 업된다, 호기심이 더 커진다, 기대감이 더 커진다, 그리고 어떤 소망하는 바가 더 커진다. 전여빈 배우님이 안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엄청 나왔어요. 열린 결말도 아니야. 내가 원하는 건 그러니까 죽게 될지도 모릅니다가 아니라 죽지 않게 됐습니다로 끝났으면 좋겠다는 바람. 해피엔딩이 정말 해피엔딩스러운 해피엔딩으로 끝나길 바라는 마음이 되게 커졌어요. 제가 과몰입러다 보니까 2화까지밖에 안 나왔으니까 이 드라마에 대해서는 얘기할 게 이 정도뿐인 것 같은데 진짜 뭔가 명작의 냄새가 풀풀 납니다. 2화까지 보고 난 저의 추천 대상, 비추천 대상 말씀드리자면 일단 추천 대상은 전통 로맨스를 그리워했던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이거 진짜 전통적인 로맨스 장르예요. 남궁민 배우님을 믿고 보시는 분들은 무조건 믿어보세요. 그리고 되게 새로워졌어요. 또 새로워졌어 남궁민 배우님. 이번에는 또 감량을 하고 나왔어. 체중 감량과 이 벌크업이 내가 아는 배우 중에선 가장 많은 배우 같아요. 한국 배우 중에서는 남궁민 배우님이. 근데 여기서는 또 홀짝 말라서 나왔네? 근데 또 그게 잘 어울리고 잘생겼네? 부럽다. 전여빈 배우님의 팬분들에게도 추천합니다. 전여빈 배우님이 오랜만에 자기 색깔에 맞는 캐릭터를 찾아서 연기하고 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비추천 대상은 딱히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2화까지밖에 보지 않아서. 그럼 여기까지가 제가 최근에 본 새 작품에 대한 중간 후기였습니다. 그럼 저의 부족한 기록을 정말 끝까지 누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의 부족한 기록이 계속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응원해주는 마음으로 특정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욱더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까지 하고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